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쇼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유화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김정은과 트럼프가 3차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에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김정은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마음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법이 아닙니다. 핵 보유를 포기하겠습니까? 자, 김정은을 융단 폭격합니다. 김정은을 융단 폭격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고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의 관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저 오만 방자한 태도는 언제쯤 고쳐질까요? 어제 김정은은 새벽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는 430km,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무려 690km를 날아갔습니다. 자, 러시아의 이살칸테 미사일을 벤치마킹했다 또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성능을 개조했다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제 미사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은 500여 킬로미터에 나간다는데 이번에 쏜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은 690km를 날아서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690km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까지도 쏠 수가 있는, 날려버릴 수가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스라엘칸데 미사일은 이 수직 수평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격도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방어 체계로도 요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졌는데 국방부는 오전에 북한에 항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후 늦게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이걸 보고 물었답니다. 혹시 오탄이에요? 왜? 탄도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는 탄도라는 말은 썼지만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쓴 배경이 뭘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자, 유엔 안보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나 볼턴이나 백악관의 참모들은 탄도미사일로 보고했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탄도미사일을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거리 미사일 뭐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김정은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재인 청와대가 NSC를 열고 그 결과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왜 갑자기 탄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국방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목선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 공군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국방부는 가능하면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때문에 그게 다 틀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도발하니까
바로 오전 10시에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갖고 북한에 항의도 하고 바로 3시간 만에 분석 끝냈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국방부의 태도 변화, 그리고 청와대 NSC의 태도 변화는 왜일까요? 청와대 NSC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일부는 미국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사당국이 분석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기 문제도 국방부가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한미 군사당국의 협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대사관의 하급관리, 차성무관의 말만 믿고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이라고 했다. 유감 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에서 열린 NSC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을까요? 북한이 오늘 두 발을 쐈는데 첫 발은 430km, 둘째 미사일은 690km를 날아갔습니다. 여기에 한미 군사당국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당황했다고 합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언제 이렇게 했지? 자,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때는 200여 킬로, 400여 킬로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690킬로를 날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단단히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늘 북한의 대변인 같은 그런 태세를 취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얼굴 붉히고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싫은 소리 안 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쏙 빠지고 청와대 NSC가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추가 제재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지난 5월달 나온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탄도미사일이다. 자,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 셔너헨도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고 폼페이오 장관도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발사체, 분석 중이다. 계속 분석 중이다. 닷새 동안 분석하다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자, 미국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패트릭 셔너헨 전 국방장관 대행 모두 5월달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도 탄도미사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의 참모들, 국무부 장관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모두 다 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격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었고 서로 만나기를 조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쇼쇼쇼를 벌인 겁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두고 트럼프가 나한테는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사일 도발을 한 겁니다. 트럼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동분서주하고 김정은과 어떻게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자, 북한 발사 반나절 만에 우리 청와대의 NSC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겁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들. 자, 이번 달 초부터 일본은 반도체 등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전쟁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엊그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가 한국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농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국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거의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강의 먹잇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주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과거 민간 항공기 칼 007기가 1983년 9월 소련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격추당해서 2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지금 우리는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군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중국 매체들과 러시아 매체들은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합동훈련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알아차린 겁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느슨해진 동맹관계를 파고듭니다. 이 정도까지 오니까 아마 미국과 한국 간에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백악관이 NSC가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 함부로 못 씁니다. 가능하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 NSC조차도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다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을 저렇게 제 집처럼 드나드느냐. 미국이 더 이상 동해상에서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떴던 그 러시아의 공군기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공군기였다고 합니다. 폭격기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런 미사일이나 공격용 무기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경고사격이 끝났습니다. 아예 격추를 시키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언론의 표현처럼 국제적인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NSC가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에 근거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명되면 유엔 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적대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지난 5월에서 이렇게 태도가 변한 것. 이것은 아마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 반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NSC가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자들이 오타가 아니냐고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타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런 기사를 읽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한국에서 쌀 5만 톤을 지원한다고 하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싫다. 보내지 마라. 자, 이처럼 지금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도 하고 엊그제는 김정은이가 SLBM 핵을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3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김정은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에 겨냥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공개한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은 미국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이미 북한은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에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지금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쟤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심지어 청와대 NSC조차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얼마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웃으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당초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부 장관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용호와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발됐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감사 안고 볼 것인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